상문 조객을 사주 감정을 하다 보면 많이 쓰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진일이다. 그러면 오가 상문이 되고 인이 조객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띠나 말띠는 이 진년에 많이 움직이게 되고 또 진일에 많이 움직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격각이 되니까, 격각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어떤 원리냐면 이거를 갖다가 뭐 밀어내기 이런 것도 되고, 뜻을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제 압력을 주는 거죠. 압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에서 진년이라는 거는 오하고 인에다가 압력을 주는 거예요. 압력을 줄여서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눌러버리니까 폭발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누르지 않는 것은 폭발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르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폭발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 진년에는 오하고 인에 강한 압력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압력에 의해서 폭발력이 생기고, 폭발력이 의해서 사망하거나 죽거나 망하거나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그 폭발력에 의해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은덩어리가 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문조객이 대체적으로 나쁘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횡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득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인월이나 5월 상문조객이 왔을 때 대체적으로 취직이나 취업이나 이사나 여행 이런 것들, 또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진년이 왔다는 거는 일단 압력이 주어지니까 이 범띠하고 말띠가 자꾸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죠. 움직이기 싫은데 자꾸 움직여야 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년에 매우 답답한데, 이제 답답한 이유는 압력을 주기 때문에 눌림을 당하니까 답답한 건데, 누르니까 자꾸 압력에 의해서 튕겨 나가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튕긴다, 쉽게 얘기해서 압력에 의해서 튕기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범띠나 말띠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만약에 인월에 어떤 원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5월이 가야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금년 5월에 원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음해 내년 인월이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과 오가 원인과 결과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진년에는 진년 인월에 원인이 발생한 것이 5월에 가서 결과가 나오고, 5월에 원인이 발생한 것이 술에 가야 술이 아니고 다음에 인월이 가야 결과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발생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기는지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진년이라는 것은, 진년에는 쉽게 얘기해서 인오술 월에 모두 압력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범띠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진에 의해서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이 범띠가 이노수롤에 크게 뭔가 자기가 판을 갖다가 벌린다든지 장사가 매우 잘 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확률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띠가 범띠일 경우 사주팔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상문 조개, 이게 지금 인에서 보면은 진이 상문이 되는데, 그러면 상문살이 딱 걸렸다 그러면은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힌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쥐띠나 원숭이 띠다. 쥐띠나 원숭이 띠가 진년을 만났다. 그러면 신자진 삼합인데, 근데 이상하게 운이 열리는 걸로 보니까 인호수를 월에 이상하게 뭐가 운이 열리더라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본적으로 띠가 범띠 말띠 개띠라는 거는 진년에 자기가 제대로 된 판을 벌릴 수가 없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이걸 자꾸 혼동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원숭이띠나 쥐띠가 진년에 뭔가 부수적 수입이나 이익이 생기는 거를 보면 이상하게 인호술월에 뭔가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자꾸 생기더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조금 잘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진년에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 소송을 촉발시키는 사람, 이 사건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주로 인호술생이란 말이에요. 범띠, 말띠, 개띠가 어떤 소송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띠, 말띠가 뭔가 끼어가지고 이 사건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묘일이다. 묘일. 그러면 이때 묘일에 어떤 사건에 걸린다.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처럼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묘일에 대체적으로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가 사유축 물고기가 걸려듭니다. 사유축. 그래서 이 사유축이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강구하게 되고 어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유축생이 그물에 걸렸으니까 그물을 찢든 그물을 폭파시키든 뭐 강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묘일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뭐 점을 보러 가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판을 잡고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사건을 만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문 조객의 원리를 유심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묘날에 누가 점을 보러 왔다 이거예요. 묘날에 누가 점을 보러 왔다. 그러면 이 사유축생은 기본적으로 골병이 들어서 온 거죠. 골병.
뭐가 일이 잘 풀려서 오는 게 아니죠. 점을 보러 왔다며. 골병이 들은 거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거죠. 대체적으로 나 죽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유축생을 답답하게 만들지만 결론적으로 다른 말로 비유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사유축생을 움직이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사유축을 움직이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가 병정일주다. 병일간이나 정일간이다. 그러면은 묘날이다 이거예요. 묘날. 아니 묘년이다. 예를 들어서 묘년이다. 그러면 병정일간인데 묘년이니까 이게 정인 편인이라서 이거는 재성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인이 열린다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묘년에 사유축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유축을 움직인다. 사유축을 움직인다는 뜻이 뭔 뜻이냐? 사부터 축까지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오미, 신유술, 해자, 축 이 글자들을 모두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금수가 있다. 금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유축 궤도 안에는 금과 수, 물론 사오미까지는 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나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묘년이 왔다는 것은 사유축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묘가 근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인데 묘가 목이니까 금이 재물이 아니고 인성이니까 답답한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라서 매우 힘들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 사유축을 움직이니까 대체적으로 사뱀달, 닭달, 소달에 대체적으로 이제 재물운이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신유술, 해자축까지가 그러니까 월로 봤을 때 묘년에 신유술, 해자축, 월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장사가 안 된다고 죽상이 될 것이냐?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송하다. 이게 왜 돈이 안 벌리는 묘가 왔는데 왜 돈이 벌리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해보면 신유술, 해자축 이럴 때는 돈이 잘 벌리더라. 왜냐하면 묘가 사유축을 움직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사유축을 움직이지 않지만 이면, 이자가 다를 이자죠. 이면의 공간에서 사유축을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보러 갔는데 묘년에 재물운이 없다고 그러더니 재물은 괜찮은데 이렇게 돼버린다 이런 뜻입니다.